안녕하세요. 영상 담당자 김미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행정팀 이정호 팀장입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태국 결혼 비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태국 결혼 비자 과정에서 혹시 다른 나라 비자랑 다른 점이 있을까요? 네, 우선 태국 결혼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배우자분이 태국에서 결혼 비자를 신청하셔야 할 때 태국 같은 경우는 현재 심사 기간이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심사 기간은 보통 최소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심사 기간을 좀 보고 있고요. 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른 나라와 다르게 뭐 출생 증명서라든지 외국인 배우자의 성명 변경 이런 사항도 좀 많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특이 서류로는 여권 발급, 조회 기록 확인서 이런 거를 좀 추가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건강검진이라든지 범죄기록 증명서는 보통은 다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요즘에 태국 쪽 이슈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상 이제 개인이 진행하실 때 보안 이슈라든지 서류 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법무부 매뉴얼 이외에도 이제 외국인 배우자분이 직접 작성한 교제 경위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교제 사진, 교제 대화 자료, 그다음에 결혼의 진정성에 대한 부분도 좀 태국인 분이 작성을 하고 제출을 해주셔야 하는 주의 사항이 좀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 태국 결혼 비자에서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우선은 태국에서 이제 결혼 비자를 진행하실 때 요즘에 태국 쪽 심사가 좀 정밀 심사로 좀 많이 바뀐 부분이 있어요. 뭐 중요한 거는 서류 준비를 잘 해주셔야겠지만 서류 준비 같은 경우는 이제 태국 쪽에서 발급 받기가 좀 많이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태국에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곳은 태국 방콕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한 군데밖에 없으셔가지고 외국인 분들이 보통 지방에 계시면은 서류 발급 받고 번역, 공증, 영사 확인을 받는 게 시간적 소요라든지 비용 발생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쪽 K비자 통해서 진행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K비자는 이제 태국 방콕 쪽에 좀 현재 그 제휴된 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이 다 이제 해당 서류들을 대리로 발급받고 번역, 공증, 영사 확인해서 서류 준비를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좀 주의 사항은 이제 외국인 배우자분들 이제 서류를 작성할 때 이거는 이제 좀 고객님들이 많이 숨기는 사실이 있어요. 범죄 사실을 좀 많이 숨기고 계시는데 이런 범죄 사실들을 숨겼을 때 저희가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없어가지고 만약에 나중에 들키게 되면은 이제 대사관에서는 사실상 서류 작성을 뭐 위조를 했다거나 이렇게 좀 안 좋게 볼 수가 있어가지고 결혼 비자에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 통해서 진행하실 때는 항상 모든 사실을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최대한 사실관계를 잘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도 작성을 잘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범죄하니까 생각나는데 네. 혹시 불법 체류가 있는 외국인 배우자분이 결혼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우선은 그 태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한국에 불법 체류 이력을 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태국만 그런 건 아니고 뭐 태국, 베트남, 필리핀, 뭐 캄보디아, 미얀마 뭐 이쪽 분들도 한국에 이제 불법 체류를 많이 하시는데 태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불법 체류 이력이 있더라도 결혼 비자 서류를 잘 준비하시면은 보통 운 좋으면 한 번에 통과는 받으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이제 과거 불법 체류라든지 불법 취업 이력이 있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판단을 했을 때 한 번 정도는 불허를 낼 수 있고요. 불허를 받으면은 6개월 뒤에 재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불허를 내는 사유가 우선은 한번 좀 시간을 두고 반성의 기미를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한국인 배우자와 교제 입증, 결혼의 증정성에 대한 검토를 좀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불허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K비자 통해서 진행하셨던 분들은 10명 중 8명은 한 번에 허가 받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국내에서 불법 체류이신 분들은 어떻게 결혼 비자를 신청하나요? 네, 우선은 태국인 배우자분이 한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경우가 좀 다수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비자를 받으시려면은 국내에서 받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두 분 사이에 자녀 출생 또는 임신 20주가 넘어가면은 국내에서 이제 결혼 비자를 변경 진행은 가능해요. 하지만은 이제 불법 체류 상태이기 때문에 불법 체류에 대한 벌금을 모두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벌금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무소장, 사범심사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뭐 30% 정도 감면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가장 많이 받으면은 50% 정도 감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거는 감면이 아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면은 뭐 필수로 받을 수 있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벌금을 납부하고 그럼 불법 체류에 대한 범죄는 사라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면은 이제 국내에서
결혼 비자로 변경 신청을 진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두 분 사이에 자녀나 임신 사실이 없다고 하시면은 출국을 하셨다가 태국에서 결혼 비자를 받고 오셔야 되고요. 불법 체류이기 때문에 바로 나가고 싶다 하시면은 벌금을 납부하고 출국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그렇게는 출국을 안 하고 계시고 법무부에서는 매년마다 이제 그 자진 출국 제도 기간을 좀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 출국 제도 기간에 나가면은 벌금을 면제받고 나가실 수 있고요. 나가신 다음에 결혼 비자를 신청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태국 같은 경우는 우선 심사 기간만 3개월에서 4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다시 한국에 결혼 비자로 들어오시려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걸 참고하고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대표님 등장하십니다. 대표님, 네. 비자 사증과 네네. 체류 자격의 차이가 뭔가요? 비자 사증과 체류 자격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그 비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자라고 하는 건 어떤 외국인의 목적에 맞게끔 들어오는 거긴 하지만, 근데 들어오는 형태가 어디냐에 따라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게 약간 기본적인 플로우인데, 이 플로우 과정에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왔다고 하는 경우에 사증이라고 좀 불려지고요. 국내에서 국내로 비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체류 자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약간 유학생들이 그 외국에서 뭔가 우리나라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그때 사증을 받고 들어왔다고 하는 거고요. 유학생들이 왔다가 그냥 뭐 취업도 하고 뭐 결혼도 하고 약간 더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비자를 또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학 비자에서 뭔가 뭐 구직 비자, 또 그다음 취업 비자, 거주 비자 이런 걸로 국내마다 비자를 변경할 때마다 체류 자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사증이라고 하는 거는 외국에서 들어오거나 또는 한국에 있는 대상하에서 외국인을 초청할 때 그 사증이라고 하는 제차를 받게 되고요. 체류 자격이라고 하는 거는 국내에서 국내로 비자를 변경할 때 그 체류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체류 자격을 변경해서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네. 궁금했던 게 있는데, 네. 만약에 결혼 비자를 신청했는데 네. 불허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사실 불허가 됐으면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사실 결혼 비자 같은 경우 일단 불허가 되면 6개월 정도 있다가 다 재신청을 해야 되는 굉장히 좀 극악무도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실은 결국에는 비자가 불허가 됐으면 왜 불허가 됐는지를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는 불허가 되지 않도록 미리 서류를 준비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에 사실 비자가 불허됐을 때보다는 비자가 불허되지 않도록 그런 예방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훨씬 더 낫고요. 그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실 전문적인 약간 비자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하는 게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태국 결혼 비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다른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